여러분,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이 쌓여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점점 상처받았던 기억들.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떠올리며 연습했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경험 떠오르시나요?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안 되라는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던 순간들.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그 씁쓸한 기억.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함과 후회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자책만 남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단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은 소리 못하는 성격, 우리는 흔히 이를 착한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성격은 과연 착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강요받은 일종의 굴레일까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았나요?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윗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게 예의다. 싫은 소리를 하면 무례해 보인다. 이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라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싫다는 말을 꺼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습관은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신의 의사는 묻어두고 늘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처음엔 작은 부탁을 들어줬지만 그 부탁은 점점 커지고 나중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 엄마라면 당연히 해줘야지 라는 말에 속이 상했지만 그래, 알았어라며 스스로를 억누른 순간들. 그렇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지치고 맙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곤 하죠. 동료가 이건 너밖에 못해라며 일을 반복적으로 떠넘길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를 안 좋게 보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이 계속 쌓이고 어느새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를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말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남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 변화를 위한 시작은 오늘입니다. 이정순 씨는 가족들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불렸습니다. 자녀들의 부탁은 그녀에게 곧 명령처럼 느껴졌고 정순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한 날,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가방을 싸며 이번 여행은 내게 정말 필요해라고 되뇌던 그녀의 마음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저희 부부 약속이 생겼거든요. 순간 정순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시간을 우선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채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몇 시까지 데려오면 되니? 그날 밤 정순 씨는 여행을 취소하고 친구들에게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행복한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딸의 서운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내 시간을 지켜야지라고 결심했지만 딸의 다음 부탁 앞에서도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희생은 결국 정순 씨의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은 그녀의 헌신을 점점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씨는 늘 든든한 친구로 통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운 부탁을 할 때마다 그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종규 형, 이번엔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대신 맡아줘.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그러던 어느 날, 종규 씨는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잔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의 노력이 잔치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잔치가 끝난 뒤 종규 씨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엔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이, 형이 해야지. 누가 형만큼 잘하겠어? 친구들의 가벼운 농담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종규 씨는 점점 더 지쳐갔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하지? 내가 너무 잘못 살았나? 결국 종규 씨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가 느낀 상실감과 외로움은 그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쓸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그건 어렵겠어 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가진 이 한마디는 여러분이 오래도록 품고 있던 실은 소리 못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정순 씨처럼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던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우리 약속 생겨서 그러는데 그건 어렵겠어. 내일은 엄마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 생각해봐. 이 짧은 문장은 정순 씨가 자신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대안을 제안하는 말투는 딸에게도 정순 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박종규 씨처럼 후배의 반복되는 부탁에 지쳐가고 있었다면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형, 이번에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이거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어렵겠다. 이번엔 내가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해봐. 이 한마디는 종규 씨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중요한 건 거절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여러분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오셨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탁에서부터 연습해 보세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갑자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건 어렵겠어.
오늘은 엄마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이처럼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연습한다면 점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새로운 태도에 적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태도 변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렵겠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상황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관계와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것입니다. 이정순 씨는 그건 어렵겠네요라는 한마디를 배우고 나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한 뒤 그녀는 딸이 혹시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딸은 어머니의 새로운 태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가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딸도 어머니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죠. 정순 씨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럼 없이 계획합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을 즐기고 오래 미뤄왔던 취미 생활에도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 많이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족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박종규 씨도 달라졌습니다. 매번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스스로를 지치게 했던 그는 이제는 단호하게 자신의 한계를 말합니다. 형, 이번엔 좀 맡아줘. 그건 어렵겠다. 이번엔 내가 시간이 안 돼.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엔 친구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종규 씨의 새로운 태도는 점차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를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와줄 때는 정말 필요할 때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죠. 형은 꼭 필요한 때만 나서줘서 더 고맙고 믿음직스러워. 이 말을 들었을 때 종규 씨는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희생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순 씨와 박종규 씨의 변화를 보세요. 단 한마디, 그건 어렵겠네요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요. 여러분도 이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시작하면 곧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과 자부심을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